반갑습니다. 사서로 보는 당군조선 말살사 세 번째 기자 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한번 촬영이 끝났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다시 편집을 합니다. 고려 말기부터 이제 성리학이 이제 우리 역사로 들어오면서 이제 롤모델 국가 기자라는 인물이 주목을 받으면서 부각이 대단히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조선이 건국된 이후로 기자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전면에 배치되는데요. 어느 면에서 보면 당군보다 이제 더 중시하는 그런 유학자들도 나오는 그런 배경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기자 조선의 실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논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기자 조선에 대해서는 뭐 지금 중국 측도 그렇고 일본 측에서도 거의 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제 거의 부정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또 뭐냐면 기후방정이라 해가지고 청동기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자 조선이 돼가지고 또 언론에 뭐 몇 년 전에 언론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답사죠. 역사의 답사를 가보면 가장 기자가 이제 우리 이제 고조선 영역에 들어왔느냐 그것부터 확인하고 난 뒤에 기자 조선을 언급해야지 그런 거 없이 또 사료적 분석도 없이 유머리 덩그러니 나왔다고 거기에 뭐 쉽게 말하면 기자 조선이 있었다 말 자체가 안 되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후방정에 대한 기사가 많이 인터넷에 떴을 것인데 그 기후방정의 청동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덤에서 발굴된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놓은 겁니다. 청동기를 여러 개 묻어놓은 상태였고 그것도 이제 대부분 은나라 주나라 청동기면서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거하고 또 그거하고 또 연결 없는 또 청동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다면 뭐 청동기를 어디서 다 가져와가지고 묻어놨다. 원래는 정확하게 한다면 고분군이 나와가지고 고분군에서 청동기가 발굴돼야 역사적 점검을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라 고분도 없는 상태에서 유물이 뭐 말 그대로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옛날로 말한다면 골동업자가 속된 말로 지금 현대식으로 한다면 여러 시대의 유물을 어디 한 곳에 파묻어 놨다. 근데 후세에서 그걸 발굴해가지고 아 이게 이 시대 청동기네. 그래서 여기가 그 땅이네. 요리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있죠 보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에서 기자 조선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이 그 문제를 간과시하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기자 조선의 실존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역사에서 그렇고 오늘 보시다시피 문헌사적으로 본다면 기자가 우리나라 들어온 적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얽어매려고 하고 있고 이만도 그렇고 보면요. 이만조선도 아시죠? 이만조선이 지금 북한의 평양에 있었다고 열심히 지금까지 가르쳐 놨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고학에서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위만의 왕금성은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 어디죠? 요동 요소 쪽 그쪽에서 시키면 그쪽의 왕금성이다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다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동 안 하거든요. 이만조선이 평양에 있다고 아니면 말하기 싫으니까 살 빼고 역사책에 살 빼고 넘어가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후세에 와서 증명이 되고 그 확인되면 빨리 고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학계는 뭐냐면 한번 자기들이 주장 딱 잡아놓으면 절대로 안 무너뜨립니다. 그 반대되는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언급을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서 뭐 대체적으로 전부가 뭐 서로 동의하는 내용이다. 뭐 이거는 밝혀진 내용이다. 논문에 이런 새빨간 거짓말 문구나 잡아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인간들도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기자조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자지 여러분들 1580년에 기자지가 나오죠 보면요. 기자지가 나오는 배경 저번에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문신 자 윤두수가 어디에 명나라에 사헌사로 갔는데 명나라 선비들이 뭘 했습니까? 보면 기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기자가 속된 말로 조선에 봉해졌다고 다 그리 알고 있고 기자 조선이 있다고 했는데 정작 명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기자에 대한 기록을 몰랐다. 너무 모르고 있더라는 거. 그래서 질문을 받았는데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왜? 그 윤두수 시간대까지도 기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저 고려시대 때 평양묘 만들어지고 이런 쪽 거기서 뭐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자 이야기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기자가 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뭘 했다 이런 기록이 없었죠 보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계기로 1577년 명나라 가가지고 기자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답변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서 속된 말로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자 중국에서도 아는 거 명나라에서 하지 않은 사기, 서경, 예기, 송사 이런 데 대한 기록을 쏙 뽑아가지고 어때요?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기자가 마치 조선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기자지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죠, 보면요. 그 뭐냐, 선조 4년에 기자 하마비까지 설치를 합니다. 쇼를 했죠, 쇼를. 기자가 온 적도 없는데 기자 하마비를 만들어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그죠? 자, 제사도 뭐셨습니까? 온 적도 없는 사람. 온 적도 없는 사람, 어디에 제사를 뭐 귀신도 없는데, 그죠? 자, 이렇게 1580년 기자지가 나와가지고, 자, 비로소 뭐냐면, 기자가 완전히 조선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기자조선을 만들어내고, 성인이라는 거, 그 내용이 이제 스토리가 아주 강력하게, 어디에서? 중국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뭐냐면, 기자를 이제, 당군은 뒤로 돌리고요. 예, 당군의 역사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증거할 내용이 없다, 문헌이 적다, 이런 핑계 다 되죠. 그러면서 뭐냐면, 기자를 들이대면서 롤모델 국가, 그 기자가 만든 이 문명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자도 이제 물러나고 어떻게 해죠? 이만희, 중국 사람, 연나라 사람 이만희 와서 고조선을 아주 강력하게 철기 문화를 뭐 그때부터 중국으로 수입했다는 이런 개소리라고 자빠졌습니다. 그 스토리를 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내가지고 어때요? 우리 상고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1580년, 자, 기자 실기가 나오는데, 자,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율곡이죠, 보면요. 이율곡 선생인데, 기자가 한반도로 와서 동이족을 교화시키고, 고조선을 건국했다. 당군과 고조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기자조선 틀을 잡습니다. 자, 이라는 이 천재학자가, 뭐,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 뭐, 이런 분들, 뭐, 욕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시대 자체, 그 시대의 프레임 자체가 뭐죠, 보면요. 유학이고 기자입니다. 유학 기자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걸 외친다는 자체가 어때요? 안 되겠죠, 보면. 그 사회에서는. 그래서 일명 이런 유학자들, 그래, 조선의 유학자들도 보면 뭐냐, 대륙의 역사관을 가진 유학자가 있는 반면에 어때요? 한반도 안에 조선 총독부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주 쪽으로 갈 수 없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는 조선의 유학자, 유명한 천재 유학자도 있습니다. 이름 누구 말씀 안 하더라 눈치챌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자, 이런 천재적인 학자도 뭐냐면, 자, 당군이 맨 먼저 주린한 것은 문헌상 상고할 수가 없다. 왜 상고할 수가 없습니까? 많이 남아있었는데, 그때까지. 자리가 많이 남았는데, 뜻만 있었다면 조선에 대해서 당군에 대한 기록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죠. 틀을 잡을 수 있는데, 유학자들이 하겠습니까? 롤모델이 기자인데.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면, 기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천한 오랑캐를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나라는 기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기자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후하게 길러줬고 부지런히 가르쳐줬고 한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자, 이렇게 SF 소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유학자들에 의해서. 그러죠. 대동야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이황 선생도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군 시대라면 아득한 태고 시대. 자꾸 이제 역사 오래된 걸 가지고 지금 식민사학자들 그런 논리를 쓰죠. 보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태고 시대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 이런 논리죠. 기자가 처음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해서나 삼국 이전은 대개 논할 만한 것이 없다. 기자가 오면서 우리나라에 문자가 생겼답니다. 이것도 참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시대 프레임이 유학의 프레임, 기자라는 그런 성인의 프레임을 가지고 아무리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기자가 와서 우리나라에 문자가 왔다. 통했다. 삼국 이전은 대개 논할 만한 것이 없다. 그냥 공부를 안 했다고 모른다고 해야죠. 왜 논할 게 없습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이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기술되고요. 실제 기록을 본다면 어때? 여러분들 보신다면, 자, 저쪽에 은나라, 주나라 교체 기부도 어떻습니까? 저 한제국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자에 대한 글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제일 많이 쏟아진 것이 눈으로 확인되죠. 언제 때 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 조작됐느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진나라 때 쭉 나오고 전국시대 쭉 나왔어요. 나오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언제? 한나라 때 기자에 대한 스토리가 싹 다 만들어집니다. 누가? 한나라에서만. 한나라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한사군. 바로 이제 이 땅을 침략하기에 들어온 그런 나라잖아요, 보면요. 그리고 한사군을 설치했고, 그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자기들은 안 가르쳤는데, 한국 학자들이 어때요? 한국의 유학자들, 한국의 학자들, 조선 총독부가 뭐냐? 합창을 해가지고 뭐입니까? 저쪽에, 요서쪽에 있는 한사군을 어디로 끌어놨습니까? 지금
평양으로 끌어놨습니다. 북한 평양으로. 요런 짓거리 됐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런 스토리가 다 언제 만들어졌냐? 기자에 대한 스토리는 언제 만들어졌다? 대부분 한나라 시대 때 대부분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요때까지는 기자, 어떤 때는 300~400년간 기록도 없다 같대요. 갑자기 기자에 대한 언급도 없던 내용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 때 어떻습니까? 기자의 소설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 소설이 어때요? 우리나라 다 들어와가지고 앞에 봤던 여러분들 윤두수 책이라든지 이런데 기자의 내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최초의 기록이 있는 상서대전의 이전의 선진문헌상에서는 기자는 어때요? 은나라의 마지막 출신이면서 어진 인물이다. 여기까지 있을 때 끝납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에 왔다 그 기록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조선과의 연관성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상서대전에 보면 상서대전 사서에 보면 어때요? 여기 보면 이제 기자하고 조선을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아셔야 되고 보면요.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기록에 기자가 언급된 내용을 싹 뽑아가지고 논문으로 정리한 것이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논문에 나온 걸 그대로 여러분들 인용을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무왕하고 쭉 기자를 풀어주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저 앞에까지는 한나라 때까지는 전부 다 뭐다? 기자는 그냥 어진 충신이고 어때요? 가난하고 쫓기는 자기 이제 정치하는 거라고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간 인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중에 어때요? 한나라 시대부터 갑자기 기자가 우리나라 조선에 왔다고 이렇게 이런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저 스토리를 썼겠습니까? 자, 그런 기록이 쭉 문헌에 다 뽑혀져 있습니다. 후한서까지, 그죠? 자, 여러분들 다 앞에 뒤에 너무 사기부터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 큰 맥락만 여러분들 파악하시고요. 자, 역사에서 본다면 어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결국은 뭐냐? 고려가 어떻습니까? 충자 붙인 왕들이 있자 보면요. 이게 결국은 뭐냐? 원나라의 사이 국가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황제의 칭호도 다 안 쓰고 어떻습니까? 황제의 칭호는 자, 대륙으로 쉽게 말하면 중국 원나라 쪽으로 가버리고 그냥 우리나라 왕이 됩니다. 그것도 앞에다가 충자를 붙여가지고 영원히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충자를 붙여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망합니다. 그죠? 고려가 망합니다. 원래 정통의 역사 정신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원나라에 어떻습니까? 원나라의 식민지 땅이 아니죠. 지금 세계사 지도 잘못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그러느냐? 원나라의 영토를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다 그려놨습니까? 아니죠. 다른 나라 쿠빌라이 원나라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를 다 쳐가지고 무조건 다른 나라를 모든 나라는 대부분 복속시켰는데 고려만은 어떻습니까? 영토로 복속을 못 시킵니다. 어떻게 사이의 나라로 남겨놨어요. 그건 나중에 그 시대 때 정치 이야기 보면 배꼽 잡습니다. 그 시대 때 그 이야기 들어보면 고려가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원나라 정권이 초기에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그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원나라에서 뭐죠? 그때 황제가 되면서 황제가 뭐랍니까? 고려는 누구 마음대로 다 해라. 우리 타치 안 할게. 내 딸까지 공주까지 줄게. 이러면서 고려를 어떻습니까? 남겨놓습니다. 왜? 그 원나라의 황제의 뭐입니까? 황제 그 시대 그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쿠빌라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배경, 정치적 강력한 배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원나라가 어떻습니까? 고려를 그렇게 탄압을 안 합니다. 아주 강력한 상대 국가로서 사회 국가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문제는 뭐냐? 결국은 역사 정신을 고려가 잃어버리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여기 보시면 기자 몇 가지, 가짜 몇 가지 평양에 기자묘를 만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기자를 받던 나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자의 묘는 어떻습니까? 삼동성 밑에 있는 조연에 있습니다. 조연에 한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기자묘가 보시면 어때요? 밭에 옥수수가 크면 보이도 않습니다. 여기 밭에다가 뭡니까? 요만 초라하게 집 남겨진 기자묘. 저것이 기자묘인데 기자가 조선에 가서 당군을 고조선을 통치했다. 고전을 통치한 천자의 묘가 이런 꼬라지로 남아있겠습니까? 저 구석에, 그것도 고조선 영역의 저 어떻습니까? 변방가에. 논리가 안 되죠, 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보신다면, 자, 기준 좀 보십시오. 기자 조선이 만들어진 배경이 전한시대를, 한나라 시대를 기준으로 딱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자와 은나라의 주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은나라 마지막 왕이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보면요. 재신이라고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왕으로 나왔는데 그때 기자가
충원을 가하지만 안 되잖아요. 보면요. 어떤 신준이는 죽고 이 양반은 그냥 지금은 쫓겨나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쫓겨나면서 갇힙니다. 옥에.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역사 기록은 뭐다? 기자를 옥에 갔다 은나라 주왕이 마지막 왕이 어떻습니까? 가두고 나중에 더 보면요. 정권이 바뀌면서 주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무왕이 어떻습니까? 기자를 부르줬는데 기자를 부르줬고 이야기가 요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자가 뭐냐? 기자가 무왕을 찾아와가지고 뭘 했다? 찾아와서 뭘 했다? 여기 보시면 홍범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범. 이게 상서까지 이야기 이제 보면요. 여러분들 홍범구주는 원래 어디서 흘러가던 겁니까? 기자가 어떻게 홍범을 알고 있었을까요? 원래 홍범구주는 누구에서 역사에 흘러갔죠 보면요. 바로 당군 임금 때 당군의 명을 받은 부르태자가 어떻습니까? 중국의 순이 다스릴 때 누굴 보면요. 하우가 아니죠 보면 그때 왜 아직 하나를 건설 안 했기 때문에 우를 만나서 도산에서 만나서 전수한 법이 홍범구주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게 순도 받았고 운도 받은 거죠. 우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나중에 결국은 우가 9년 홍수를 다스리고 순을 쫓아내고 하나를 건국을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홍범을 누가 알고 있었다? 기자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 홍범 구주를 누구한테 가르쳐줬다? 무왕한테 가르쳐줬다는 기록이 상서까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상서 대전이 나오면서 갑자기 기자가 어디로 점핑을 해버리냐면 조선으로 점핑을 해요. 왜? 한나라는 조선과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한사관을 설치했고 또 어떻습니까? 북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패하고 돌아가는 역사의 전쟁이 있는데 자, 그 조선에 대한 역사에 뭡니까 보면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 그런 무슨 의도인지 문제는 뭐냐? 갑자기 기자를 조선에 붙여가지고 기자가 뭡니까? 조선의 왕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이제 조선에 와서 교화를 베풀었고요. 또 어디까지 8조 건법을 해가지고 또 가르쳤고. 그리고 뭐냐? 어디까지요? 바로 기준. 고조선의 사만강경의 저쪽에 어떻습니까? 번안 쪽에 마지막 왕인 기준이죠 보면요. 준왕이 기자의 후손이다라는 설까지 만들어집니다. 배경이. 실제로 어때요? 기자의 청주한씨라든지 족부의 초기 족부에는 어떻습니까? 기자하고 상관이 없다고 나옵니다. 중간에 족부가 나오면서 돼요. 기자하고 연결되지 청주한씨 족부는 원래부터 기자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족보 연구사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올 거고 보면요. 그래서 결국 뭐냐? 기자 후손. 기자가 기준이 바로 기자의 후손설이라는 거. 이것도 어때요? 결국은 역사에서 본다면 만들어진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시대 때까지 와가 어떻습니까?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뭐까지 만들어집니까? 기자 조선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기자 조선이 형성되는 배경입니다. 뭐 청동기가 나왔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청동기가 나오더라도 문은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요. 이런 게 없잖아요. 보면요. 그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청동기 나왔다고 그걸 가지고 기자조선이 있었다? 대단히 그건 상상적인 발상이 대단히 큰 거죠. 보면요. 결국은 뭐냐? 원래 기록대로 본다면 기자는 우리 어떻습니까? 고조선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기가 뭐 어떻습니까? 갔던 기 쪽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게 살다가 자기 그쪽 지역에 어떻습니까? 언어에서 보면 그쪽 지역을 다 쉽게 말하면 조그맣게 다스리다가 죽은 인물이죠. 보면요. 인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마치 고조선을 만든 제2의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기자조선이 지금 한국의 역사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90년에 보면 자 이것도 윤두수가 쓴 책인데 여기는 보면 어때? 윤두수가 기자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도 뭐냐 평양지 내용에 또 뭐가 나오냐 윤두수가 쓴 책에 보면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당군가 뭡니까? 그 당군 밑에 있었던 뭡니까? 신지 글을 쓰던 사람 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럼 윤두수가 있었을 때 윤두수가 살아있을 때는 윤두수 머리에 뭐가 있었다? 당군도 살아있었고 당군의 신하인 신시에 대한 신지에 대한 어떻습니까? 정보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학이라는 프레임 속에 성리학이라는 프레임 속에 어떻습니까? 기자를 끌어들이는 역할까지 이제 윤두수가 합니다. 보면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습니까? 기자 스토리 만들어진 거, 기자가 어떻게
하나의 성인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기자조선까지 왔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또 뭐냐면 그 청동기가 어떻습니까? 저 위에서 발견됐다. 그런 거 함부로 여러분들 확인 안 되면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거기 청동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시고 과연 그것이 기준 뭡니까? 기자가 가져온 청동기냐 아니면 기자의 후손들을 이동하는 청동기냐 이것도 잘 보십시오. 그 청동기 자료를 전부 다 보셔야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그때 그 시대 청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청동기도 어떻습니까?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가 아니었다는 거, 묘에서 발굴된 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파묻어 놓은 게 나온 거예요. 파묻어 놓은 거 여러 청동기를 모아놓은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가 기자조선이 있었다? 그런 말을 하기는 대단히 성급한 판단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자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짤막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